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것은 왕지의 형에 대한 이 작용력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지의 충은 대략 그 충이나 형도 마찬가지지만 이 충돌은 그죠? 왕지가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그 계절의 작용이 완성되는 것이 왕지가 되죠. 어쨌든 좌우무효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의 왕지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 말씀은 5월이라 하는 것과 6월이라 하는 것과 자월, 묘월 등은 각각 수화목금을 교차하는 자리가 되죠. 이렇게 다 교차의 자리가 됩니다. 서로 이렇게 바꿔가는 자리가 되는데 하나의 계절이 완성이 될 때, 즉 예를 들어 보면 묘라는 계절이 완성된다라는 개념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 아래에 있는 수들이 전반적으로 화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도 이렇게 목들이 자라서 이제 금으로 돌아가는 이 작용의 그 중심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하지가 앉아 있고 자에서는 동지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춘추군이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 충이든지 형이든지 다 비슷합니다. 어떤 작용을 갖다가 방해받는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한 작용을 방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형에서는 오자형과 유유자형이 왕지의 형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각각의 그 지지들은 12가지의 지지들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고유한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은 천간의 작용을 받침하는 거죠, 그죠? 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지지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예, 생각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오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화기 때문에 오행적으로 하죠. 화기 때문에 오장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화가 그냥 손상된다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혹은 뭐 유유가 이렇게 하면 금의 손상이다 이렇게 봐버리고 해석을 그렇게 통계를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이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계절의 12지지 중에서 오나 유가 하는 그 계절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만이 변화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오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용이냐 하면 화열기, 화가 가장 중심으로서 작용하면서 목이라는 기운이 전반적으로 금의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순환의 그 정점이죠. 그렇다면 이 오화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이 계절 안에 십간, 그죠? 갑부터 해서 개까지 각각의 역할들의 역할을 부여하여 목을 금으로 돌려내는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오입니다. 근데 오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형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식간들이 각각 고유한 계절을 순환하는 작용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 오자행의 일어나는 현상의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형을 한다라면 반드시 화라는 것이 오라는 이 계절의 작용처럼 화들이 전반적으로 어, 확산의 작용을 거치면서 모여서 전반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동작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걸 뜻하겠죠. 그 작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화라는 것은 확산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위로 오르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진정이 되지 않느냐 하면
목들이 완전하게 금으로 돌아가는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작용이 결국 목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이 작용의 작용력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목이 가지고 있는 수의 작용과 또 화와 어울려 가지고 목들이 계속 성장한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렇다면 오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갑목이 있는 것과 을목이 있는 것에서 작용은 아마도 갑은 끊임없이 오의 이 화에 의해서 이 수의 작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릴 것이고, 을목은 더 이상 이 화에 의하여서 금을 이루어가는 방향성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작용력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임수도 마찬가지고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각각의 작용에서 이 두 가지의 작용에서 금을 일궈내는 작용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수는 당연히 이때부터는 절제의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 들어가지 못하는 작용을 하죠. 이거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그 작용을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 개수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장이라 이렇게 하면 크게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금의 형성이 더디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잘 눈치를 채셔야지 사주 구조안의 모양에서 어떠한 작용을 찾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오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수가 이렇게 있는 사람은 이 개수의 작용이 어떤 작용을 하게 하느냐 하면 이 화와 응대를 하여서 끊임없이 청간으로 치면 전개충이겠죠, 그죠? 이 관계에서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가 수화의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오가 오로 이렇게 갖추면 을이 있다라고 하면 을은 절대적으로 안정된 이 경금을 형성시키지 못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형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 틀에서 사주 원국이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팔자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유가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 봅시다. 유유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임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 개의 형의 작용 때문에 이 임수라는 것의 작용력이 불가합니다. 잘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임수의 작용이 이런 그 형성됨에서 늘 안정된 상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작용 안에서는 어떤 작용이 정화가 장생함으로써 임수라는 것을 형성시켜야 됨에도 이 작용에서는 그 작용력이 완만한 형태를 잘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주를 보는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각 왕지들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것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절을 가졌을 때 사주 안에서 그 자리가 형충등을 가졌을 때는 그 글자들이 지지의 글자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자수를 그냥 수오행으로서만 판단하고 오가 와가지고 이렇게 좌우충을 했다라면 이 수가 그냥 충돌돼서 깨졌다라고 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심자들이 제일 크게 이제 실수가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 초심자들을 공부할 때는 어쨌든 이 오행의 그런 관계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단지 좌우충이라면 자수가 다쳤다 이렇게 하면 이 자수가 수가 손상되었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근데 1차적인 통변이 되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1차적 통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이 지지의 작용력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까지 앉아 연결하는 것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사주든지 주변의 사람이든지 이렇게 사주 구조 안에서의 그 지지들이 충돌이나 이렇게 파손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아마 또 더 깊은 그런 실력이 쌓이지 싶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저번에는 제가 왕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했죠. 오늘은 이번 주에는 보고 저번 주에는 생지죠, 그죠? 저번 주에 생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씩 해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왕지에 대한 이 작용에 대해서 조금씩 이어가는 그런 영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사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또 제가 풀이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생각을 조금 많이 이렇게 확장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